아니 나는 꼭 왜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면은 맨날 이런 일이 생기냐고 진짜. 어? 네, 안녕하세요. 온더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말하는 이벤트란 각종 모임이나 여행, 생일, 명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조문이나 출장, 사고 그런 것들은 예고 없이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이어트 루틴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서는 당연히 현지의 맛집을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의 모임에 나갔는데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나는 안 먹을 거야. 너희들끼리 먹어. 다음부터는 모임에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했던 회원님 중에는 정말로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모임을 나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서 난 이거 먹을 거니까 너희끼리 먹어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워낙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저 역시 그런 분위기나 사회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이벤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후에 다시 원래 패턴으로, 다이어트 패턴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벤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모임이 일주일에 막 한 3-4번씩 있어. 매주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있어. 한 달에 막 2-3번씩 여행을 가. 그거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인 거죠.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하는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앞서지만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잠시 다이어트를 뒤로 미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 꼭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약 복용인데요. 모임 여행을 가서 줄이기 힘들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약이라도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자, 광고를 보면은 다 빠질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고도 살이 쭉쭉 빠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게 아무거나 다 먹고 많이 먹으면서도 약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약발이 너무 잘 받아서 설령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약에 의존한 다이어트는 약을 끊는 순간 요요 현상은 기본이고 원래 체중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본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내가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짓궂은 친구들은 무슨 다이어트냐 더 먹어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정말 내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먹으라고 하면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또 하나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모임 나가서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하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정제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달고 짠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자, 물론 거짓말하기가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지만 꼭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것도 예전보다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 아닌가요? 살이 찌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질병은 물론 허리 통증, 무리 통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 수치가 안 좋다는 회원님이 식단을 바꾸면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모임이나 만남이 중요하고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나의 건강과 가족이 중요하다면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식단과 운동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이벤트가 발생해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드셨나요? 평소보다 움직임이나 활동량도 줄었나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평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평소에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시는 분이라면 증가했던 잠깐 올라갔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최근에 다이어트로 감량을 많이 하셨던 분은 내가 어느 정도의 며칠 동안의 연휴 동안에 좀 많이 먹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살이 빠졌다가 찐 게 아닙니다. 자, 잠시 내려간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이벤트성 치팅 데이지만 2-3일 이상 넘어갔다 그건 일상인 거예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많이 뺐다가 먹으면 다시 증가합니다. 자, 하지만 많이 빼도 그 체중을 꽤 오래 유지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량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먹었다면 그 다음날은 굶어도 됩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굶을 때 제대로 굶고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내 몸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에 한두 끼 굶는다고 특별히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자, 운동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단보다 운동을 먼저 추천하는 사람인데요. 많이 먹은 만큼 내가 운동으로 빼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한두 끼를 잘 챙겨 먹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다이어트 기간이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가 발생해도 최대한 식단과 양은 조절해서 먹는다. 식단과 양을 조절할 수 없다면 최대한 질규대 바로 일상으로 돌아온다. 부득이하게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면 그 다음날은 굶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포기하는 순간 요요 현상으로 고생한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몸이 아플 때입니다. 감기, 몸살, 장염 혹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커녕 최대한 빨리 몸을 회복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릎이나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라면 운동을 조심하시면서 식단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몸살이나 장염같이 힘든 경우는 식단도 당연히 어렵지만 흡수율도 떨어져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최대한 빨리 몸을 회복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나는 몸이 지금 안 좋아, 몸이 허해서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신 분들 있죠. 아니면 또 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잘 먹어야 돼,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거나 많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입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맛있는 거 위주를 찾을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다이어트에 금기시되는 그런 음식과 간식들을 마구마구 섭취한다면 몸이 회복된 이후에도 다이어트 패턴을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으시며 무엇보다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수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정말 잠만 잘 자도 몸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다이어트 중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